이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약간 그대로 비유가 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이 되는 음식이다라고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네. 그냥 단순히 어떤 음식 하나가 약이 되기도 하고 음식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보이지 않나요?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장류들은요, 뭐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다 건강하고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콩이 자급률이 한 10% 정도 안팎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입장인데 또 가장 가슴이 아픈 건 그거죠. 그냥 콩 자체를 수입해 들여오는 자연 콩이면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땅에 심으면 싹이 나니까. 네. 우리가 먹는 것들이 대부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는데 들여오는 콩 중에서 장을 담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탈지대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돼요. 네. 그 탈지대두가 기름을 뺀 일종의 그 들깨나 참깨를 가지고 기름을 짜면 깻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동물 사료로 쓰거나 밭에 거름으로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수입을 해다가 그걸로 간장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 양도 소량이고 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신장이나 또 생식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네, 물질이 새로 생성이 돼요. 그 과정에서 네.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물 한 잔에다가 염산을 넣고 다시 여기에 가성소다를 넣어서 이걸 중화시켜서 염산이나 가성소다가 하나도 없게 그냥 다시 물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이 앞에서 이걸 이렇게 하고 드시라고 하면 드실까요? 좀 선뜻 안 내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참 먹기는 어려운 건데 네.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고 있는 간장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탈지대두를 가져다가 그 안에서 단백질만 뽑아서 네. 그걸 용해 또는 분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최종 산물이 아미노산인데요. 예. 이렇게 단백질, 콩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아미노산이 우리에게 구수한 맛, 감칠맛을 주는 그런 것에서 우리 장이 되는 건데 콩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발효에 의한 분해이고 네. 또 하나는 그렇게 산에 의한 분해죠. 근데 그 산이라는 게 우리 위액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염산입니다. 그래서 식용염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염산이 식용에 어디 있겠어요. 그게 그냥 희석된 염산을 식용염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이렇게 넣어서 이제 하고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가성소다, 양잿물이라고 하는 거를 넣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미생물들,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이렇게 맛이 좋아지고 감칠맛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을 내주는 우리 전통 장류와는 달리 네. 맛이 사실은 안 나고 그러니까 거기다 뭐 석유 화학계인 캐러멜 색소 넣고 또 단맛을 주는 뭐 인공 감미료 넣고 또 네.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넣고 맛을 네. 첨가시키기 위해서 향미를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를 네. 또 넣게 되고 뭐 이래서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장은 콩 아니면 소금물 이거거든요. 네. 콩, 소금, 물 이 세 가지인데 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그것 말고 첨가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첨가물들 중에 염산도 있었고 가성소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첨가물에 보면 없어요. 그 식약청에서 넣었는데 나중에 최종 산물에서 그게 검출되지 않으면 넣었다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성장기 왜냐하면 이게 생식기나 또는 신장의 문제면 이게 자라나는데 뼈에 뭐 또는 두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한의학적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가임기에 있는 청장년들 이 친구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찬장 안에 있는 그것들을 새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이어서 네, 잘 모르세요. 네, 좀 네. 놀랍기도 하고요. 약간 무서워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장을 직접 우리의 전통 방식으로 담가서 먹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장을 담근다는 게 너무나 좀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고 좀 쉽지 않아서 사실 선뜻 내가 직접 장을 담가서 먹는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우리는 그 장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문헌들에 이렇게 보면 장 담그기는 1년 농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면 집집마다 정말 다 장독을 두고 장독대를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된 데도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비위생적이다. 그리고 그 뭐 아파트 건설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아파트 옥상에다가 네. 항아리를 놓고 막 이러니까 베란다에 놓고 이러니까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실제로 서울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장독이 무거워서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발표도 했어요. 그러면서 장을 담아 먹지 못하게 장독대 없애기 사업을 했죠. 네. 정부에서. 네. 그러면서 그게 또 사다 먹으면 맛을 극대화시켜 놨잖아요. 그 안에 온갖 맛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극대화시켜서 그걸 사다가 먹으면 편하고 싸고 좋으니까 장 담그기를 포기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무도 안 해먹게 됐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돌려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죠. 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알면 사실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없어요. 저는 밥하는 일보다 라면 끓이는 일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밥도 할 줄 알고 라면도 끓일 줄 아니까 장도 담글 수 있을까요? 더 쉽죠. 아, 지금 지역에서 마을 사업으로 매주 사업을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봄에 장 담그는 철에 가보면 뭐 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각 이렇게 홈페이지 뒤지면 뭐 농협 또는 뭐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그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매주를요. 네. 그리고 뭐 백화점 식품부에서도 팔고 네. 뭐 전국에 무슨 주부 무슨 모임 뭐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팔고 그러니까 그 매주만 구할 수 있으면 잘 네. 된 그러면 소금하고 물만 있으면 돼요. 아, 그다음에는 네. 그래서 소금물 타서 항아리에 매주 넣고 소금물 딱 부으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 네. 딱 돼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용기가 약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올 봄에. 네.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장을 담근다는 건 그냥 어떤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담가서 내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뿌듯하고요. 장 항아리 근처에 가면 장이 익는 냄새가 이렇게 막 나고 내 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식을 해먹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담근 장으로 한 번씩 음식을 해먹기 시작하면 다시 나도 장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돼서 이게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세대기다 보니까 음식 하는데 네, 좀 관심이 가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면 어떤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음식일까요? 맛있는 음식은 누군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고. 맞습니다. 근데 네. 맛있는 음식은 식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게 저는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은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철 음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과가 가장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사과를 일찍 따거나 너무 또 때가 지나버리면 사과가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든 식재료는 사과가 잘 익었을 때처럼 맛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먹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 사과가 가장 맛있을 때는 자연의 온갖 기운들을 잘 담아서
맛있을 수 있는 뭔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재료를 먹으면서 겨울에 애호박을 사다가 네. 애호박으로 나물을 해 먹거나 찌개를 끓여 먹는다고 하면 애호박은 지금 맛있을 때가 아닌 거죠. 예. 사과로 치면 엉뚱한 계절에 가을에 먹어야 되는 사과를 이른 봄에 먹는다든가 네. 그때 따서 먹는다든가 억지로 그때 사과가 익도록 만드는 뭐 네. 이런 걸 한다든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호박은 여름에 햇빛을 잔뜩 받고 네, 제대로 잘 컸을 때 가장 맛있다. 겨울보다. 그런 식으로 맛있는 음식은 그 식재료가 가장 맛있을 때 가져다 음식을 했을 때 제일 맛있다. 그렇게 딱 생각하죠. 제철에 네. 제철 음식을 먹는 네, 게 네.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예, 그렇죠. 그럼 이 겨울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이 겨울에는 자연적인 어떤 기운에 의해서 식물들이 자라기 어려운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그래서 뭐 시래기를 사용한다든가 봄에 해놓았던 봄나물들을 묵나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김장 이후에 배추나 무 같은 것들 저장을 잘 해둔 거 그걸 가져다가 뭐 지금은 정말 무가 정말 맛있을 때거든요. 무요? 네. 네. 그래서 무밥도 해먹고 네. 뭐 깍두기도 해먹고 무나물도 해먹고 무생채도 해먹고 무를 해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뭐 제철 음식 학교, 우리 장 학교, 김치 학교, 또 약선 음식 학교, 뭐 이런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수업들을 진행하셨을 네. 텐데요. 뭐 기억에 남는 제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예. 네. 뭐 기억 남는 제자 몇 분만 소개 좀 해주시죠. 뭐 30대 후반에 이제 혼자 사는 싱글남인데 그런 네. 분들도 네, 장담극을 장- 배우시나요? 네, 장단극일뿐만 아니라 음식을 배우러 오시는데요. 네. 그분의 이제 저녁 생활을 이렇게 보면 퇴근하기 이제 한 집에 도착하기 30분쯤 전에 뭐 피자집이나 뭐 치킨집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자기가 집에 도착했을 때 배달이 바로 오도록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맥주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저녁을 그렇게 해서 늘 때우고 예. 또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한잔할까 뭐 회식 뭐 아니면 그런 형태의 저녁을 먹다가 내려와서 밥하는 걸 배우고 가서 돌아가면서 밥솥을 샀다고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밥을 해 먹어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근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 밥을 한 끼 해 먹는 것 자체로도 힐링이 된다는 거죠. 일주일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네. 근데 감동적인 건 일요일에 그 싱글남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깍두기를 담아서 사진을 보내왔고 네. 페이스북에 그거를 공유하셨어요. 어머나. 그래서 깍두기를 담았는데 네. 깍두기 정말 너무 맛있다. 감사하다. 네. 그래서 밥도 안 해먹던 친구가 밥을 해먹겠다고 밥솥을 사고 네. 급기야 이제 깍두기를 담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죠. 우와. 그런 변화되는 사람들이 네. 너무 이제 좋고요. 그런 일에 동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지 2016년 3월 1일에 처음으로 제가 우리장 독립운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윗세대로부터의 독립 네. 그리고 대기업의 장으로부터의 독립해서 올해의 장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3월 1일에 그걸 제가 하겠다라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장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일본의 그 외식의 방식이에요. 예. 그런 걸로부터 좀 벗어나자. 그래서 일부러 의미 있게 3월 1일을 이제 정해서 네. 그걸 해서 올해의 장이라는 운동을 시작을 해서 작년에 서울, 포천, 남원, 안동 이렇게 네 곳에서 장담극을 했어요. 네. 다들 모여가지고 네. 장을 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나와주셨어요. 그 행사를 홍보해주고 예. 뭐 나와서 현장에서 막 도움을 주시고 그랬던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인상적이죠. 그분들하고 네. 계속 가고 싶고. 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네, 같네요. 네. 흔히 사람들이요, 음식을 또 어떤 사람에 비유하기도 하죠. 사람을 음식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뭐, 나는 양파 같은 사람이다. 까면 깔수록 새로운 매력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은 본인 자신을 어떤 음식에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지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예. 그냥 뭐 구수한 밥 냄새가 뭐 저는 이제 되게 좋으니까 뭐 늘 먹는 밥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뭐 그런 밥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향이 좋은 오래된 간장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편하지 않고. 예. 네. 밥, 항상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 같은 네, 네. 사람, 그리고 또 향이 좋은 간장 네, 같은 사람. 네. 깊이가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공부를 많이 해야죠. 네. 충분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보통 이제 뭐 제철에 나는 그 재료들이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내가 이 재료를 구하려고 여기까지 가봤다. 막 이런 재료도 있나요? 좀 어렵게 구해서 뭔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라든지. 그렇게 어렵게 구하는 재료가 꼭 좋은 재료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재료들은 쉽게 우리가 밥상에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고 가끔 뭐 산에 제철에 나오는 뭐 두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씩 가본다든가 예, 아니면 이제 굴이 나는 환경을 보고 싶어서 네. 네. 작년에는 딱 이맘때 통영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굴 실제로 양식하는 거나 채취하고 그거를 또 가공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뭔가를 찾아서 그걸 밥상에 올리거나 수업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네. 최근에는 사실 뭐 밥을 해먹기보다는 뭐 혼술, 혼밥 이래서 한 끼 그냥 혼자 식사하고 간단하게 때우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뭐 여럿이 모여가지고 뭐 밥을 먹고 같이 이런 일들을 점점 더 귀찮아하고 사실 힘들어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선생님은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많이 속상하죠. 저도 이제 아이가 혼자서 지금 있는데 밥을 제대로 잘 안 해 먹고 있으니까 늘 밥을 좀 해 먹으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하는데 그게 정말 바뀌어서 밥들을 좀 해 먹고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혼자서 먹는 것도 안타깝고 혼자서 먹기 때문에 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안 해 먹고 사다 먹고 그 혼자서 이렇게 먹는 친구들의 밥들을 보면 대부분 다 반조리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조리된 것들을 가져다 놓고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먹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런 걸 먹는 것들이 더 안타까운 그런 것이라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존감하고도 약간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기 삶 또 자기를 아끼는 그런 친구라면 밥을 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밥을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밥을 해서 그걸 이렇게 딱 잘 차려서 밥을 먹으면서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좀 느껴보면 느껴지는 자존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밥을 같이 해 먹거나 어쨌든 네.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지역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뭐 현대인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나 대한민국의 뭐 지금 밥상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큰 거창한 건 잘 몰라서 예.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네. 그냥 저는 지금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는 일주일에 14잔 정도를 마시는데 밥은 7번을 먹는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 7번의 밥을 그러면 하루에 한 끼는 밥으로 먹는다는 얘기인데요. 그 집에서 자기가 해 먹거나 가족이 해주는 걸 먹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또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이나 빵 또는 육류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밥이라는 것이지 그게 자기 해 먹는 건 아니어서 좀 가능하면 직접 밥을 좀 해 먹었으면 좋겠다. 그 밥을 해 먹으면서 자존감도 좀 찾고 그리고 그런 밥을 직접 해 먹고 식재료를 대하면서 그런 식재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들, 뭐 특히 이제 농부들, 그 농업에 관한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좀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그 오래장 하던 거를 계속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밥을 해 먹자는 이야기는 좀 계속 하고 다니고 싶어요. 밥을 예. 해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은 담가 먹을 거니까. 네, 그래서 거리로 밥솥 들고 나가는 일들을 올해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네. 뭐 작은 언론사가 됐든 뭐 아니면 어떤 뭐 단체가 됐든 상관없이 같이 나가서 밥하는 게 이렇게 쉬워.
같이 해 먹으면 정말 맛있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계속. 네. 네. 오늘 맛있고 또 건강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